번째, 긍정적 태도. 여러분, 마이크 끄셨다가 필요할 때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이크 켜시고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네, 좋습니다. 긍정적 태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면 시작합니다. 시작. 긍정적 태도. 좋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오롯이 제가 여러분 주부분의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부분이요,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셨대요. 일을 다 놓으시고 육아에 전념했던 이 한 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부분이요, 이제 집에 이제 전업주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요리도 열심히 하셨지만 학교 생활에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학생회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또 잘못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 비판, 이런 또 사회 시민 활동 참여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세상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까지 모든 것까지 그걸 바라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부처님이 각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어쩌면 세상의 죽음이나 고통이나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보호했기 때문에 세상이 적나라한 그 현실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어떤 적나라한 불신과 잘못된 이런 것까지 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많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세네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위대한 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준다. 자,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신은 위대한 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준다. 오늘 신이 저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달립니다. 하고 쉬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겁이 나거든요. 저 인간이 쉬는 시간 주나 안 주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죠? 쉬는 시간은 안 주면 갔다 왔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손 들고 갔다 왔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너무 이 부정적 인식에 빠지지 않는 것들도 때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은 조금 비판과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인들이 물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긍정에 대한 인식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한 번은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요,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부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한 내용이었었는데요. 한 1분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민들이 한 것을, 녹화한 것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였었는데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한 이야기가 뭐였었느냐면요,
자기가 이 30대 초반에 남편이 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크는데 한 번도 직장 생활 안 해봤는데 남편이 급사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순간에 내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잘 살리려고 하면 바깥으로는 호로 자식이나 이런 옛날에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릇 없이 키우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늘에 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벌컥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세상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여성이지만 누구보다도 진짜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그 마음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 자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 모를 것 같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늘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PC 보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철이 늦게 들어요. 사실은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이렇게 젊어 보여도 눈물부터 닦고 철 안 들어요. 철 안 들어요. 예, 죽을 때나 철이 들까요? 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중고등학교 때 싸움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1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 공부 못하던 놈이 그래도 국립대를 들어가고 저렇게 싸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괜찮다.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요. 괜찮다. 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특수고등학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 괜찮은 세상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어떡하느냐. 최소한 당신하고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인생에서. 걱정하지 마.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절대 정말 그걸 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고3 때도 하나도 고민 안 했어요.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 또 하나가 있는데 고민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보면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 또 헌신해 나가는 그 삶은 알지만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가져나가는 태도가 이 어머니의 태도 아버지의 태도가 중요해요. 저도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저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어서요.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죠. 삐끗해가지고 나가더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뭘 해도 잘하지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는데도 늘 그 의지해 주니까 그 30대 중반에야 저는 정신을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올려주십니다. 채팅창으로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소소한 행운 찾아보기, 자기를 사랑하기, 좋아하는 일 하기, 모두와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작은 거에도 즐거움 가지기,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책 읽기, 잘 웃을 수 있도록. 나쁜 소리는 마이동풍 이런 건 마이동풍 해야 돼요. 인정하기. 그래서 그렇죠. 부족한 것도 잘못한 것도 소리 내어서 웃기. 이렇게 세상에 큰 기대를 그렇죠. 여러분 가족한테도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 정철산 강의 보기 그렇습니다. 정철산 강의 유튜브 보기 조그마한 것에 행복 찾기 삶을 누릴 수 그렇죠. 살아있는 것에 처음이니까 괜찮아. 두 번째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도 노홍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챙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어려도 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부터 잘 돼야 돼. 예전에 이경규 씨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욕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경규 씨 지금도 잘 나가잖아요. 무엇이든 도전해보기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미 잘하시네요. 오늘 강의 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끝내면 강사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갑니다. 자, 긍정적 마인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디안들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 때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초록초록이 맞습니다. 역시 초록초록하게 만드는 걸 잘 아시는군요.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것들이 말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낙관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겠지. 잘 되겠지. 하느님이 나를 풀어주겠지. 부처님이 나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낙관주의를 가지되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낙관주의여도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낙관주의. 자, 채팅창에다가 행동하는 낙관주의자 이렇게 여러분 적습니다. 네, 좋습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하면 됩니다. 자, 긍정적 언어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상담을 한 2만 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10대 청소년부터 제가 6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이든 친구 탓이든 어떤 직장 탓이든 어떤 형태로든 탓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바꿔야 됩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신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아도 난 반드시 걸어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이 막아도 나는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다짐을 해본 적도 있지만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이야, 2번 돈키호테 없어. 가을바람 없어. 엄마 생길 없어. 없는 사람 나가기. 없는 사람 나가기. 어떻게 사랑 한번 버림받아보지 못하고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왜냐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요, 버림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처와 아픔입니다. 내가 버림받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내가 찾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내가 찾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을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아닙니다. 버림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동안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30대 딱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신아야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잘 살아가지고 네 집에서 설거지할 때 나 TV 나오는 그런 인간이 됐기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TV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도 TV 방송을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KBS 역사전을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정방송까지도 한 2년 정도를 넘게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할 수 있다. 믿었던 회사에서 저는 IMF 때 구조조정 무능한 인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건요. 취업할 때 안 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더 어려움이에요. 취업이 안 되는 거 어렵죠. 더 어려운 게요. 이게
실직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해머로 딱 내 뒤통수가 맞아가지고 머리 통째로 한 반은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드디어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생겼구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멋지게 내가 했던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혹시나 배우자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를 이번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로가 쫙 막히네. 왜 이렇게 늦게 와? 짜증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29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중교통이 50분 만에 왔는데 가득 차서 못 탔습니다.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자가용을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죠. 중고차.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금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 책을 보자. 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요즘은 한국이 너무 전에처럼 그렇게 안 돼 있고 몇 분에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 보세요. 다이어리를 가지고 글을 쓰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우영우를 보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짜증은 좀 낼 수도 있습니다. 내는데 굳이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자,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잘못하는 평가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쉬는 시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 내리는 평가들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잘못 내리는 평가 뭐가 있나요?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아내는 유튜브 안 봅니다. 제 강의 안 듣습니다. 가끔은 듣습니다. 제 강의에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평가절하, 자기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텐션을 좀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은 소리를 살짝 낮춰주시면 아마 놀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악플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면 딱 악플이 네이버에 보면 정처상 아마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나치게 웃는다,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댓글로 달까 하다가 안 달았습니다. 그냥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텐션을 사실은 원래는 차분하게 했습니다. 차분하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듣는다 이래서 제가 좀 재밌게라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오디오 소리를 낮추시면 됩니다. 오디오 소리를 낮추시면 부담감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텐션을 제 상황을 조금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서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평가들 한번 보고요.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외톨이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나는 죽어 마땅해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어떻게 바꿔야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이게 수용 전념 치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난 짜증을 내고 있네. 나는 화를 내고 있네. 나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부족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라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나는 사랑해주는 내 엄마가 있다네? 내 아내가 있다네? 내 아들이 있다네? 내 친구가 있다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난 외톨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알게 모르게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냥 외톨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 곁에 가면 됩니다. 곁에 가면 되는데 혼자 그냥 벽을 쌓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병치레 하시는 분 보면 힘들죠. 가까이서 병치레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못 만나던 가족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네? 근데 그게 마땅한 생각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 편견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 열등하다, 머리가 나쁘다, 지능이 모자라다, 내가 다니는 일, 직장, 학교, 형편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난 못생겼다. 물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잘생겼다 생각했습니다. 늘. 체력이나 지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나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내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 진짜입니다. 못생겼다 빼고는 다 진짜입니다. 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나는 취업하기 어려울 거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요즘 세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모두 다 내가 만든 허상이에요. 편견이에요. 이걸 이제 깨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편견을 쓰시고요. 이 편견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걸로 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